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쭈이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행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셀프로 앞머리를 자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완전 망했어요. 어떻게 앞머리 수습 불가인 것 같죠? 잘못 잘랐어요. 이거 무슨 뭐지? 약간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게 그 남자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 머리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그 뭐였지? 그거 같아요. 엄청 이상해졌어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여행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은 제 인생의 뭐라고 해야 되지? 페이보릿? 내 취미생활? 내 특기? 이런 거 전부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여행을 꾸준히 다녔고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비행기를 타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제주도 여행을 갈 예정이고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와서 재밌게 브이로그를 영상을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무튼 각설하고 여행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트립 어드바이저 어플을 이용해라 인데요. 트립 어드바이저는 많이들 아실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이에요. 그런 만큼 유용한 정보가 많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행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트립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트립 어드바이저는 웹사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트립 어드바이저 웹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가시나요? 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가실 곳을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나라도 검색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을 누르게 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울산, 광주 뭐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저는 서울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이런 사진 같은 거, 피드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네. 여기 가면 삼겹살을 먹어야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피드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호텔이나 오락거리, 음식점, 항공권, 쇼핑, 렌터카 뭐 이렇게 해서도 전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의 기능은 호텔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가성비 좋은 호텔부터 이렇게 쫙 떠요. 이거는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선정한 호텔 가격이랑 시설이랑 뭐 고객 후기들 이런 거를 보고서 선정한 순위고요. 이거를 날짜를 선택을 하면 그 날짜에 비어있는 방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호텔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가성비 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성비 최고를 그대로 두고 보면 글래드 마포, 롯데 호텔 월드, 르네상스 호텔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1박 요금을 볼 수가 있는데 1박 요금에서 나는 한 10만원 정도가 적정선인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10만원을 맞춰놓고 10만원에 도시 포함도 되어 있어야 돼. 도시 포함. 그리고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 클릭해서 보면은 더 쉽고 빠르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뭐 수영장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해주고요. 이 가격에 나는 한 4성은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4성 그리고 3성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목록이 쫙 뜨게 됩니다. 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리뷰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음식점. 여행할 때 저는 트립 어드바이저의 이런 순위 같은 것들을 조금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먹었을 때도 거부감이 크게 없고, 그리고 웬만한 그 유명한 식당들은 이쪽에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순위를 좀 신뢰를 하는 편인데, 좀 안 좋은 점은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알려주는 식당들은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외국 여행 가셨을 때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괜찮은 음식을 먹고 싶다면 요 트립 어드바이저의 음식점 순위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셨다시피 다양하게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락거리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있는 관광지 같은 것도 전부 다 나와요. 명동 난타극장이라든지 경복궁, 뭐 중앙박물관, 덕수궁, 의령동 경복궁 뭐 이런 것도 골라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남대문 시장, 뭐 동대문 시장,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오고요. 뭐 롯데월드, 코엑스, 정말 웬만한 서울에 있는 정보들은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는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이트가 이 트립 어드바이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트립 어드바이저를 꼽아보았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이 트립 어드바이저 웹사이트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구글 지도를 잘 활용해라 입니다. 그 현지 맛집을 찾으실 때 어떤 거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블로그 많이 이용하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다른 블로거 분들이 다녀오신 여행 정보를 얻고 그곳을 많이 가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구글 지도에서도 맛집을 찾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 지도는 현지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맛있다고 적어놓는 곳이 맛집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구글 지도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리뷰도 많이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 지도를 이용하실 때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어서 웹사이트로만 보여드릴게요. 구글을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지도가 뜨잖아요.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타이페이에 많이들 가시는 심원역으로 지금 위치를 설정을 해놓았어요. 지금 심원역에 있는데 어디 맛집을 갈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유명한 곳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거 그냥 보고 마라화거 괜찮겠네 하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음식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또 이렇게 목록이 쫙 나와요. 더 확대해서 나는 위치가 지금 여기니까 좀 더 가까운 데를 가고 싶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이 지역 검색이라고 한번 또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많이 나오거든요. 숨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더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고 목록 보시면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4.0 넘은 음식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4.0 넘는 게 현지인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평가를 하는 게 괜찮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4.0 이상 되시면 그래도 먹을만하고 괜찮은 음식점들이거든요. 저도 현지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많이 음식점을 찾는 편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음식점을 가면 한국인들밖에 없고 값이 굉장히 비싼 경우가 많아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이렇게 현지에서 구글 지도 활용하시면서 찾아다니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만 음식 맛집 찾는 거에만 또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호텔도 있잖아요. 호텔을 또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가격 비교까지 쫙 해줘요. 그래서 내가
가는 날짜 24일에 간다. 그래서 뭐 24일에 출발해서 4월 26일까지 여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날짜의 최저가를 전부 다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또 호텔을 선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도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텔도 4.0 이상인 곳으로 가시면 웬만하면 그래도 뭐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곳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뿐만 아니라 커피나 뭐 바 같은 것도 얘네가 찾아주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 여행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식료품이라고 했을 때 뭐 마트 가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마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뜹니다. 저는 진짜 구글지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어 놔서 여행하기 정말 편하거든요. 제가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 구글지도 없으면 어떻게 여행했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여행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이거 덕분에. 그래서 구글 지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천드릴 거는 제가 정말 잘 활용하는 일정 짜는 웹사이트 겸 어플이거든요. 바로 위시빈이에요. 위시빈이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에 또 발리를 여행을 갈 예정이라서 발리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추천 콘텐츠, 여행 핫들, 여행 꿀팁, 커뮤니티, 여행 일정, 가볼 만한 곳, 맛집, 숙소 이렇게 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 여행 일정이에요. 자, 여행 일정을 클릭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녀온 여행 일정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블로그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면서 여행 일정을, 블로거분들의 여행 일정을 보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는 더 좀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발리를 한 5박 7일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클락을 타고 호텔 픽업을 가서 이제 숙소에 도착한 다음에 숙소의 평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일정표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해가지고 일정을 짜놓은 거를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간 곳은 어떤 곳인지, 뭐 또 관광지라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즐기고 놀았는지 그것도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서 좋고, 이런 자유여행 같은 것도 눌러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녀왔대요. 이거를 또 여행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여행 작가시거나 블로거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붓이라는 곳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여행 계획을 짤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여행 계획 짤 때는 정말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위시빈 정말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 같은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을 읽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여행 작가들이 쓴 여행 서적만 보고 가기에는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 책을 읽고 가시게 되면 그 나라 관광지에 갔을 때나 음식을 먹었을 때 느낌이 진짜 확 달라요. 나한테 다가오는 그 느낌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로마에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콜로세움을 본다든지 포로로마노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인 계단에 오른다든지 스페인 광장에 간다든지 그랬을 때 느낌이 엄청 다르기 때문에 저는 책을 꼭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피자를 먹는다고 했을 때 이런 음식이었지? 아는 척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알고 먹으면 더 맛있지 않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부대찌개 먹을 때도 모르고 먹었을 때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사를 알고 나니까 미군 부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저는 그걸 알고 나니까 부대찌개라는 음식이 뭔가 더 애틋하고 애잔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 있을지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뭐 사람마다 또 여행 스타일은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부킹닷컴이나 에어비앤비를 잘 활용해라 인데요. 저는 부킹닷컴으로 예약을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부킹닷컴이 더 비쌀 때가 많거든요. 다른 뭐 가격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지만 부킹닷컴을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부킹닷컴이 호텔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기 때문에 평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킹닷컴에서 한 8점 이상 넘으면 꽤 괜찮은 호텔로 봐야 되고요. 9점 이상 넘으면 정말 괜찮은 호텔이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담이어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부킹닷컴에서 평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뭐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에어비앤비도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에어비앤비는 잘 활용하면 좋아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실 때 저는 후진국에서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그런 게 있어요. 후진국에서 진짜 이 가격 좀 저렴한 곳에서 묵자 이러면 정말 저렴한 곳에서 스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별로인 데서 스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별로였거든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싫었던 데가 많아요. 너무 더럽고 진짜 사진만 믿고 갔다가 진짜 된통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실 거면 에어비앤비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해야 되나? 에어비앤비를 많이 이용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나라에서 이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이나 뭐 일본, 한국 이런 데는 괜찮았어요. 근데 동남아 쪽이나 뭐 러시아 이런 쪽은 진짜 별로였거든요. 가격 대비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후기 잘 보시고 잘 비교를 하셔서 예약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오늘 뭐 빠뜨린 내용이나 조금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또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이 머리는 조금 더 길면 괜찮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푹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왼손잡이 아내라고. 아 진짜 그거 볼 때마다 긴박감막. 제가 이제 저녁에 저희 집에 오면은 엄마가 밥을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TV를 막 트세요. 그러면 그때 하는 드라마가 왼손잡이 아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뭐 말도 안 돼. 뭐 저런 게 에이, 저 현실에 있겠어? 이러면서 막 보게 된, 막 욕하면서 보게 된 드라마. 정말 딱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재밌게 보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뭐 있으시다면 여러분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알려주세요.